자, 이제 큰 단원으로서 우리가 전기기기로 들어갑니다. 전기기기는 크게는 발전기와 전동기, 변압기, 그리고 유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단원인데요. 먼저 1단원 직류기로 들어가 봅니다. 직류기. 직류기는 직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발전기 또 전동기를 공부하는 단원인데요. 일단 발전기라고 하면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인 에너지, 이렇게 풍력이라든가 수력 이런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발전기고요. 또 전동기는 역으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터, 전동기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발전기는 거꾸로 그 힘을 통해서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발전기와 전동기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1단원의 직류기에서는 특히 중요한 것이 용어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기보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익혀두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특별히 처음에 집중해서 좀 잘 해주시고, 자, 우리가 전에 전기 이론에서 여기 배웠듯이 이렇게 자석 사이에다가 도체를 넣고 돌려주게 되면, 그렇죠? 이건 지금 풍력을 이용해서 돌려주면 이렇게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해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회전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양 끝에서 지금 정류가 일어납니다. 즉 직류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얘를 돌려주게 되면 교류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류를 통해서 이제 직류가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물론 여기 S극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S극이 있으면 이제 N극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잘라서 표현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자석 사이에다 도체를 넣는 이 자석을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이제 계자라고 합니다. 용어 익숙해지셔야 돼요. 계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해서 계자 그러겠죠. 그리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 도체 부분을 전기자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얘는 필드 마그넷, 이건 아마추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돌려주게 되면 발전이 일어나고, 또 여기에서 원칙적으로는 처음엔 교류가 만들어지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정류를 시켜줍니다. 교류를 우리가 배웠던 이거 교류였죠. 정연파. 이것을 이렇게 생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방향 극성만 갖게 해주는 직류로 만들어주는 부분을 정류자라고 하죠. 정류자. 그래서 자, 직류 발전기, 직류기의 3대 요소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계자, 전기자, 정류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볼까요? 정전계, 정전계. 우리 정전계, 정자계 이렇게 공부했었죠. 전기 이론에서. 자, 정전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3요소 하면 직류기 3요소, 정전계, 정류자, 전기자, 계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얘가 돌면서 여기 미끄러지는 부분, 여기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되죠. 그 부분을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데, 일단 3요소는 정류자, 전기자, 계자, 정전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때 이 계자는 영구자석을 쓰는 경우는 아주 소형이거나 장난감에 들어가는 전동기, 모터 이런 데서는 영구자석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자석을 씁니다. 계자 역시 전자석을 쓰는데 이제 개념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계자도 이렇게 철심과 계자 여기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자 철심이죠. 이거 역시 이렇게 얇게 잘라서 철심을 놓고 거기를 이렇게 권선을 감아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자 권선, 얘는 계자 철심, 계자 권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전기자라고 하는 부분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이 속에 집어넣고 얘를 돌려야 되는 거죠. 돌아가면 여기에서 정류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정류자고, 그렇죠? 여기가 전체가 전기자고 이 부분이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여기도 당연히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류자와 이쪽 옆에 있는 부분, 이것이 여기
브러쉬에 해당되는 여기 파란색에 해당되는 브러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계좌에다가 전기자죠. 정류자, 그 다음에 브러쉬 이거 생긴 이 부분을 놓고 얘를 돌려주는 거죠. 돌리면 거기에서 이제 전류가 발생해서 정류가 이루어져서 이 양 끝으로 이제 기전력에 따른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계좌와 지금 전기자가 실제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 계좌는 계좌 철심과 역시 계좌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는 역시 전기자 철심과 여기에도 권선, 전기자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전기자 이런데 계좌 이런 데서 이제 쓰는 철심 이런 것들은 규소 강판을 쓴다는 거예요. 규소 강판. 규소가 함유된 강판을 쓴다는 얘기죠. 이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얇게 치즈 자르듯이 얇게 이렇게 잘라놓은 것을 성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걔는 와류손을 감소시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은 우리 전기에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정자계에서 이렇게 BH 곡선 이렇게 해서 얘가 올라가면 포화됐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는 것을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이 넓이를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자석을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연료 소비되는 손실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얘가 잔류작이었죠. 이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잔류작이, 그리고 이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 보자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때 배웠던 겁니다.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이 면적에 해당되는 거였죠. 여기 그래프 내부 면적. 그리고 성층을 한다는 것은 와류손, 그렇죠? 와류손 이렇게 맴돌이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 얇게 이렇게 얇게 여러 개의 철판을 잘라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규희, 성화, 규희. 제 여자친구 이름이 규희였습니다. 규희, 성화 기억하셔야 돼요. 규희, 성화. 성층은 와류손. 그래서 이 와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을 합해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철손이라고 합니다. 철손. 이 철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이다. 그래서 철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저게 잘 나오니까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규희, 성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가하면 이렇게 뭉치로 되어 있는 철심에는 이렇게 와류가 발생하면서 열로 소비되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지금 얇게 이렇게 잘라냈다는 얘기죠. 얇게 얘를 잘라서 이렇게 성층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가해져도 맴돌이 전류가 적게 만들어진다. 와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손실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성층을 하면. 그래서 규희, 성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규희, 성화. 규희는 규소 강판은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가끔 규소 강판을 성층했다. 이걸 한꺼번에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손실을 줄인다고 해야 돼요? 그 둘을 한꺼번에 얘기한 손실인 철손을 얘는 즉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합해서 철손이라고 하고, 그것을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동시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소 강판을 성층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용어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거 계자, 전기자, 정류자, 브러쉬가 있고, 이건 규희, 성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의 이제 권선법으로 갑니다. 여기 전기자를 이제 권선, 우리가 코일 감듯이 이제 감아주게 되는데, 자, 어떻게 감는지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자의 권선, 우리가 코일 감듯이 감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선법에는 일단 그 감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권수, 이렇게 감은 횟수를 권수라고 했듯이 감는다, 권자라고 하는 걸 쓰고요. 자, 용어 환상권, 고상권을
일단 뭔지는 알아야죠. 자, 환상권은 뭐냐면 환상, 고리 모양으로 감는다는 거고, 고상권은 고자가 북고자입니다. 북고자, 북고자, 북고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북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고상권입니다. 그래서 환상권을 안 쓰고 고상권을 쓴다는데 한번 그래도 살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고상권을 쓰는데 그 중에서도 개로권, 패로권. 개로권은 열려 있다 이런 의미고요. 패로권은 닫혀 있다. 얘는 독립적으로 열려 있는 감는 방법이고, 얘는 끝을 딱 서로 닫아버린다는 얘기죠. 맞물려서. 근데 여기에서도 패로권을 쓰게 된다는 거고요. 또 패로권은 다시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는데, 단층권 한 층에다만 쌓는 거죠. 권선을. 얘는 2층 2번 이상을 감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층권을 보통 쓰게 되고, 2층권에는 다시 중권과 파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통도입니다. 지금 처음 봐서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자, 설명을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다시 거기에는 전절권과 단절권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이렇게 단절권을 쓰고 전절권을 안 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무작정 외워가지고는 잘 안 외워지죠. 그래서 일단 스토리, 뭔지 얘기를 한번 듣고 외워보면 또 외워집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환상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지금 전기자를 두고 이제 우리가 코일을 감아야 되는데, 전기자 내부를 통과해서 감습니다. 여기 환상권은 여기서 안을 통과하고 다시 나와서 안을 통과하고 나와서 안을 통과하고 이렇게 내부를 통과해서 감는 방식을 환상권이라고 하고, 즉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겠죠. 안에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감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앞쪽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작도 어렵고 수리도 어렵고 효율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안 쓴다는 거예요. 아무튼 환상권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고상권은 뭐냐면 아까 북고자를 쓴다고 그랬죠. 북을 닮았습니다. 감는 방식이 북을 닮았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기자가 있으면 여기다 홈을 이렇게 팝니다.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죠? 이 홈 또는 뭐 슬롯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전면에서 바라보면 여기에 이렇게 홈을 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환상권 같은 경우에는 속을 통과해서 이렇게 코일을 감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 겉면에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겉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감는 겁니다. 이렇게 감는 거죠. 자, 이쪽에서 바라보면 뭐냐면 이 속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겉면에 이렇게 감는 겁니다. 겉면에. 그렇죠? 쭉쭉쭉. 이렇게 코일을 감는 구조여서 여기를 잘 보시면 장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이. 그렇죠? 북을 우리가 만들 때 가죽을 이렇게 꿰매 가지고 만드니까 이 모양이 북을 닮았다 그래서 고상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기자 표면에만 감은 구조인데 얘를 쓴다는 거라고요. 환상권을 쓰지 않고 고상권을 쓴다는 겁니다. 고상권. 자, 이제 고상권에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개로권과 패로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독립적으로 감은 구조고, 패로권은 맞물려서 이렇게 쭉 감은 뒤에 끝에 맞물리게 해서 닫혀진 권선법. 그래서 여기에선 개로권을 쓰지 않고 패로권을 쓴다는 거예요. 자, 말 속에 들어있죠. 개로권, 패로권. 그럼 패로권에는 다시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는데, 단층권은 말 그대로 단층 하나의 층만 쓴다는 얘기죠. 여기 슬롯 홈에다가 이렇게, 자, 이 부분을 좀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슬롯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번만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감은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한 층만 감겨 있는 구조고, 2층 거는 당연히 그러면 그 슬롯, 즉 홈에 2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2번 이상 이렇게 감는 구조가 되는데, 한 번보다는 2번이 더 효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층권 쓰지 않고 이제 2층권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2층권에는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 중권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런 식으로
병렬 형태로 코일을 감은 겁니다. 권선을 감은 거고요. 팥권은 이렇게 여기서 이어져서 계속 직렬 형태로 이어나가는 형태. 이렇게 또 이어나가는 이 직렬 형태. 얘는 하나, 두 개 이렇게 병렬식으로 코일을 감는 거고요. 얘는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형태로 그래서 이걸 직렬권, 중권을 병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권을 병렬권, 팥권을 직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병렬권은 이렇게 그 코일을 병렬 형태로 감은 구조고요. 아, 중권은 병렬권이구나. 중권은 병렬권이다. 그래서 이 병렬 회로수, 이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하면 극수와 같고요. 또 즉 극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이런 걸 우리가 사극이라고 합니다. 사극. NS니까 사극.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극수는 N극이 있으면 S극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홀수극은 있을 수 없겠죠. 뭐 4극, 6극, 8극 이렇게 나가죠. 아무튼 이런 극수와 병렬 회로수가 같고 또 브러쉬 수도 같다는 것이 이 병렬권, 중권의 특징입니다. 팥권은 직렬권이고 이렇게 팥권부터 볼까요? 팥권은 얘가 지금 길게 나오니까 다시 봅시다. 여기 병렬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병렬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길을 통해서 전류를 많이 흘려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전류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는 저전압 대전류용이고요. 그리고 사극 이상일 때는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균합판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전할 때 여기 빈 간격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런 불균일에 의해서 브러쉬에 불꽃이 생긴다. 그걸 썸락이라고 합니다. 불꽃. 이것을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균합판을 설치한다. 그리고 공극은 지금 여기 계자고요. 이 바깥쪽이 이제 전기자라고 할 때 그 돌려면 뭔가 사이에 약간의 빈틈이 있겠죠. 그것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팥권은 지금 병렬 회로수는 2개고 여기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직렬권, 직렬이 더 강조된 직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팥권에서는 병렬 회로수가 이렇게 2개입니다.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할 때 2개의 병렬 회로수를 갖고요. 여기처럼 브러쉬 수도 이 병렬 회로수와 같아야 되니까 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권은 병렬권이고 팥권은 직렬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병렬 회로수가 2개고 나머지는 이렇게 직렬로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압을 더 많이 걸 수가 있죠. 얘보다는 얘는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고 얘는 전압을 많이 걸 수 있어서 고전압에 대응된다 그 얘기죠. 고전압.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저전류용이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중권과 지금 팥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2가지 다 쓰이긴 쓰입니다. 중권과 팥권 쓰이는데 자, 그 중에서 또 이제 전절권과 단절권이 있는데요. 단. 자, 전절권이 뭔가 단절권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절권은 이렇게 밖에 전기자가 있고 지금 안에 자석이 있죠. 전자석. 계자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감는 방법을 얘를 자, 지금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으면 그 극의 간격에 맞추어서 이렇게 감는 거 이렇게 우리가 코일을 감는 거죠. 여기 B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B 이상도 이렇게 간격을 극 간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권선하는 방법을 전절권, 전체를 감는다 그런 의미고요. 단절권은 좀 짧게 감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A와 A' 이렇게 있죠. 극 간격도 여기와 여기여서 이렇게 감아야 맞을 것 같지만 좀 작게 감는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좀 짧게 여기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감는다는 거죠. 이렇게. 또 B도 마찬가지죠. B와 여기가 아니라 조금 짧게 이렇게 감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얘와 얘가
전체 간격이지만 그거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감는다는 거죠. 이래서 단절권을 쓴다는 거예요. 전절권을 쓰지 않고.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쓰겠죠.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자 그렇게 감은 거고요. 이렇게 코일을 감은 건데, 즉 전절권은 이렇게 N극과 S극의 그 간격만큼에 해당되도록 이렇게 감는 방법이고요. 단절권은 이거보다는 좀 짧게 해서 이렇게 감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절권이 조금 유리하다. 단절권에 장점이 있다는 거죠. 고조파가 개선됩니다. 우리 전기 이론 시간에도 배웠지만 고조파가 뭘 만들어냅니까? 비정연파죠. 우리는 정연파가 필요한데 거기에 즉 이상한 파형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 요소가 고조파였죠. 고조파, 뭐 제2고조파, 제3고조파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푸리의 분석에서. 그렇죠? 그 고조파가 없다는 얘기는 파형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절권을 쓰면 정연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동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량, 구리양을 적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이고. 하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얘 단점은 얘보다는 유기기전력, 즉 전압이 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파형, 좋은 파형이 만들어지고 경제적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또 얘를 쓴다는 거죠. 단절권을 쓴다는 겁니다. 전절권을 쓰지 않고 단절권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권과 분포권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이렇게 감는 것을 집중해서 여기에 아주 그냥 몰아가지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또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감는 것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는 것이 집중권이었다면, 분포권은 A와 A 프라임 여기만 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여기도 감고 여기도 한번 감았다가 또 이렇게도 감았다가 이렇게도 약간 이렇게 조금은 한 곳에만 집중해서 감지 않고 조금 이렇게 분포시켜서 감는다, 그런 뜻입니다. 집중권은 이렇게 슬롯에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감는 방법이라면, 이렇게 분포권은 조금 널리 그 극간격을 중심으로 좀 분포시켜서 감겠다는 거죠. 이렇게 넓게 뭐 말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분포권이 조금 더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을 쓰게 되는 이유가 역시 얘도 고조파를 개선한다는 거예요. 고조파. 그리고 인덕턴스가 감소합니다. 인덕턴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리액턴스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덕턴스를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넓게 분포시키기 때문에 열 발산, 즉 냉각에 효과적이다. 이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얘도 단점이 얘보다는 유기기전력, 즉 전압이 좀 낮게 나온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하지만 파형에도 좋고 열 발산도 좋고 인덕턴스도 안 생기고 분포권을 쓰자 그 얘기입니다. 분포권. 이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을 쓰게 된다, 그 얘기라고요. 분포권.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이제 보이시죠? 환상권 안 쓰고 고상권을 쓴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상권에는 개로권과 패로권 중에서 패로권을 쓴다고 그랬고요. 패로권을 쓴다고 그랬고, 그 다음 패로권 중에서 단층권과 이층권을 쓴다고 그랬죠. 이층권을 쓰게 되고, 자, 그림으로 조금 이제 시각화 좀 이미지화 하셔야 됩니다. 이층권에는 중권과 파권이 있는데,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는 극수, 병렬 회로수, 브러시 수가 다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파권은 직렬권으로서 얘는 병렬 회로수가 늘 2라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 병렬 회로수, 그것이 브러시 수와 같고, 그 다음에 얘는 전류를 많이 흘려보내니까 대전류, 저전압. 얘는 상대적으로 전압을 많이 얘가 대전압을 대응할 수 있겠죠. 전압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얘는 대전압, 저전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죠.
그리고 전절권과 단절권에서는 단절권을 쓴다고 그랬죠. 짧게 감는 방법. 파형이 개선되고 동량도 감소되고 그렇죠. 이렇게 짧게 감는 방법. 극간격보다도 짧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직류기의 기본적인 계자, 전기자, 그리고 그 정류자 이 3요소하고 여기에서 권선을 어떻게 감을 것인지에 관한 것을 한번 스토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중권, 파권 이거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쭉 이야기를 듣고 가다 보면 더 암기하거나 이해하는데 이런 시각화해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강의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기기기 눈에 보이도록 이해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